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지내셨는지? 네, 저도 푹 쉬었습니다. 좀 격조해서 죄송합니다. 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좀 낚시성 제목을 달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무슨 꾸며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5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고 카이를 손을 대가지고 그때 카이 사장님이 구속되고 부사장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은 작년에 1심에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사항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무죄예요. 내용을 보면, 유죄받은 부분을 보면 그 정황이 짐작이 갑니다. 기업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은 그 정황이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둘러싸고 이런 얘기들은 안 한 채 지금 KF21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고 신임 강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5명의 임원을 해고했는데 거기에는 뭐 개발에 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부사장도 들어있다. 무슨 부사장이 개발에 결정적 역할이에요? 이거 완전히 쟁이들의 세계인데. 쟁이들의 세계인데 무슨 부사장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KF21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 사장이라는 인물은 윤석열 캠프에 있던 인물로서 캠프 사람들을 낙하산을 하려고 사람들을 막 잘라내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언론에서 짖으니까 카이 측이 법률 대응하겠다라고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 싸움의 양상이.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낚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카이 부사장 자살했다. 맞죠? 맞는 얘기예요. 5년 전에 문재인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들은 KF21 개발이 폭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제야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통상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셔야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무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5가지 꼭지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달립니다. 한 1시간만 이상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쉬엄쉬엄 보세요. 우선 첫째, 이 군사평론을 한다는 사람들,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의적, 지능적으로 듣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군사평론가들의 공통된 오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군사평론가들이 다 이런 공통된 오류를 범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변함없는 실체인 듯이 전제를 하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 자주국방을 추진한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매해 7.2%씩 꾸준히 70%씩 꾸준히 올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데 매해 국가 예산이 7%씩 올랐습니다. 7% 이상 올랐습니다. 7%, 8%, 9%. 그러니까 국가 예산 증가폭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작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DJ 노무현을 포함해서 박근혜까지는 자주국방을 염두에 뒀습니다. DJ는 복잡한 사람입니다. 노무현도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친북인데 저렇게 보면은 어떤 지점에 가서는 이런 면은 제대로 했어요. 노무현 특히 그렇죠. 미국의 글로벌 포스처 리뷰, 그러니까 그 평택, 캠프 험프리, 그리고 강정,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한미 FTA 다 노무현이 한 겁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좀 수수께끼 같이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대놓고 김정일한테 욕한 거는 노무현밖에 없습니다. 노무현이 북한의 인민대회가 열리는 그 건물에 가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데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썼어요. 제가 만약에 김정일이었으면은 인정사정 안 보고 그 자리에 끌어내서 총살했습니다. 북한 헌법 서문엔 인민주권이란 말 없습니다. 국민주권이란 말 없습니다. 주권은 김일성 수령 동무께서 부여해 주신 겁니다. 혹은 김일성 수령 동무의 주권입니다. 김일성의 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7번이나 나옵니다.
17번 정도 돼요. 15번, 17번 그 사이입니다. 노무현이 만약에 그걸 알고서도 그런 이야기를 썼다면 그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 점에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정을 알고 너희 한번 뭐 먹어봐. 인민주권의 전당. 김일성 주권 웃기지 마라. 그 함부로 이렇게 말을 재단을 못해요. 저 사람은 두 얼굴을 다 갖고 있어요. 아주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이후는 어떨까요? 저는 이 문재인 이후 좌파는 친중 간첩 수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재인 씨 불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출연시켜 드리겠습니다. 나는 간첩이 아니다. 1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귀하가 간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저는 대공수사를 해본 적도 없고 귀하에 대한 대공수사 정보를 축적한 적도 없습니다. 단 그 행동이 참으로 해괴망측하다라고 느낍니다. 우선 첫째, 4월 이후 강력한 무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매일매일. 중고도 요격미사일,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 해안 레이더, K2 전차, KDDX 구축함. 이거 원래 늦춰져 있던 걸 확 당겼거든요.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무아브, 초고속정, 아파치 공격 헬기 추가 주문, 그 다음에 F-35A 전투기 추가 주문, 공중통제기 급속 추진, 천무 급속 확대 배치. 천무가 조금 덜 배치돼 있었어요. 위성 확대 배치. 지금 이 정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선거 끝난 지 5개월밖에 안 됐고요. 이제 6개월 돼가네요. 정부 들어온 지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보기에 공격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이게 무슨 소디움 방식이 될지 납비스무스 방식이 될지 혹은 미국의 가압 경수로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아마 확정을 지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퉁을 쳐서. 저는 굉장히 큰 업적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정말로 성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군사를 평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의 간첩스러운 행태를 같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딱 해놓고 그 사람도 대한민국 대통령, 그 사람 때도 자주국방, 그 사람의 간첩스러운 행보에도 불구하고 그 일당의 간첩스러운 성향에도 불구하고 ADD와 국방부와 업계의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그 브레인들이 꿋꿋이 버티면서 칼을 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대한민국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적을 중국으로 보는 저 같은 집단이 있고요. 말 조심하면서 주적을 중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세상이 되더라도 뭐 양지에 있어야겠고, 동맹을 중국으로 보는 사람이 세상을 잡아도 양지에 있어야겠고, 그렇게 해서 말 조심하면서 살살 해바라기 하는 사람들, 그 집단이 커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저런 행태를 한다 그래도 저 크게 뭐 특별히 못한 짓을 하지 않으면 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자기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볼 때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저같이 말 앞세우고 댕댕거리면 잘려서 그 다음 일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첩스러운 종중 집단이 있죠. 이 셋은 달라요. 이 셋 중에 같은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같은 장차관이라도 장차관이 아니고요. 대통령이라 그래도 같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간첩스러운 종중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주적을 중국으로 보는 대통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 안타까운 점은 둘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파트너로 삼아서 북핵을 컨트롤하려는 입장하고, 중국 안 되겠어, 결국 강하게 나가야겠어 라는 입장하고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개 2015년 그렇죠. 2015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요동쳐서 바뀌었어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사평론가, 미디어 유튜버들의 공통된 오류 중에 하나는, 군사평론 하시는 분들, 저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군사평론 하는 사람들이면 다 말하자면 강성 우파, 강성 보수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안 그러더라고. 대놓고 문재인 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교묘하게 해요. 해바라기들이 많아, 그렇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군사평론을 제대로 하려면 방사청도 좀 전화할 만한 계제가 돼야 되고, 카이도 전화할 만한 계제가 돼야 되고, 업체도 전화할 만한 계제가 돼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랑도 안 가깝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말이 세서 강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디 전화 걸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평론을 하려니까 다 그래도 대한민국 정부고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평론하는데 저는 그 마음에 안 들어. 간접적으로라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깔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평론하는 사람 중에는. 예를 들어서 군사평론하는 사람들 중에 간첩스러운 주장을 한 항모파 두목 김정수 해참 총장 전격 해임에 대해서 언급 제대로 하는 사람 없죠. 항모는 간첩이다. 항모 주장은 알고서 주장하면 간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주 즐겨 듣는 굉장히 실력 있는 멀쩡한 유튜브 평론가가 있는데 엊그제 이 양반도 가끔씩 이 양반 가시 항모병 터져요. 항모를 견제하는 것은 항모뿐입니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항모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항모를 지어야 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왜 그렇게 자꾸 항모병이 터지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해군이랑 관계가 있는 건지 해군 철밥통들이랑 관계가 있는 건지 해군 안에 간첩 조직과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무슨 신조가 그런 건지 항모에 왜 그렇게 필이 꽂혔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프랑스는 무늬만 있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프랑스 해군 아무것도 아닙니다.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 셰프랑식인가 뭔가 그거 들어와야 된다고. 프랑스의 잠수함 몇 대게요? 원전 하나, 원잠 하나, 디젤 하나입니다. 프랑스에 제대로 된 항모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무늬만 항모입니다. 프랑스는 배울 게 없습니다. 영국에선 배워야 됩니다. 자, 영국의 항모 2대죠. 그 엘리자베스급. 그래서 1번 기함이 엘리자베스호, 2번이 찰스호인가, 프린스 찰스인가, 프린스 웨일즈죠. 항모 2개입니다, 영국. 자, 항모는 2개인데, 그럼 원잠이 몇 개겠냐? 원잠이 무려 13척입니다. 이게 맞는 비율이에요. 그리고 우리같이 특별하게 서해에 많이 집중해야 되는 데서는 가장 강력한 중국의 A2AD, Anti-Access Aerial Denial, 반접근 지역 거부 정책이 있는데 그래서 1000km, 1600km 이내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에서는 항모 못합니다. 그냥 못해요, 심플리. 자, 영국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영국은 주적이 러시아고요. 주전장이 의외로 북극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북극해 그러면 아크틱 서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영국에서는 The High North라고 부릅니다. 높은 북쪽, High North라고 부릅니다. 이 High North의 특징은 뭐냐면 서해보다는 좀 깊지만 넓은 대륙붕에 의한 천해, 리터럴 워터가 엄청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 서해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공격 원잠은 미국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격 원잠이 미국의 공격 원잠에 이제 로스앤젤레스급, 버지니아급 2개가 있는데 버지니아급이 이제 최신이죠. 미국은 공격 원잠 한 3, 40척 돼요. 엄청 50척? 공격 원잠 50척쯤 되는 것 같은데. 미국 공격 원잠 엄청 많습니다. 50척, 60척 그 클래스예요. 미국의 공격 원잠이. 참고로요. 공격 원잠은 뭐냐면 함정과 잠수함을 때려잡는 원잠이에요. 따라서 그 공격 원잠에는 그 SLBM, 그러니까 뉴클리어 SLBM, 그러니까 핵 탄도미사일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원잠은. 이 공격 원잠 숫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미국이 한 60대 가까이 운영하고 있고 영국이 공격 원잠을 9척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5척은 7,000톤급 5척의 최신형인데 저게 에스튜트급이라 그러고요. 5,000톤급이 있어요. 그 전에서부터 쭉 했던 저걸 트라팔가급이라 그럽니다. 그 4척입니다. 그래서 9척 운영하고 있는데요. 에스튜트급이 2척 더 건조하게 돼 있으니까 결국 11척이 됩니다. 조만간에. 에스튜트급 7,000톤급이 건조 가격이 약 2조 원인데 우리는 저거 무기까지 다 채워갖고 1조 5천억이면 뒤집어 쓸 겁니다. 우리가 이제 5천에서 6천톤급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우리 워낙 그 서해가 낮기 때문에. 전략 원잠은 미국 트라이던트를 무장하고 있고요. 전략 원잠은 뱅가드급이라 그러는데 4척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국 항모는 별로 힘 못 써요. 껍데기예요. 단지 얘가 그 나토의 사령함입니다. 나토 해군의 사령함이에요. 영국 항모가. 그러니까 프랑스 한번 쳐주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토럴 워터, 얕은 바다, 1000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7000톤 이하입니다. 7000톤급 이하예요. 아스트리트급이 7000톤급입니다. 참고로 영국이 원잠을 갖게 된 배경은요. 1950년대 영국이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을 미국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자로 기술을 제공받아서 그걸 롤스로이스가 제공받아서 영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오케이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하고 미국 쪽에 일단 뭔가 자기도 주는 척 해야 되는지 혹은 그 기술이 진짜로 있는지 소음 제거 기술을 줬습니다. 영국이 당시에 quietning 테크놀로지를 미국이 제공했습니다. 그게 1950년대 후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로 영국은 이렇게 원자력 잠수함을 상당히 많은 수, 미국 다음에 제일 많은 수, 미국보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운영하는 거에 약 6분의 1 정도 수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영국 군사력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요. 저 잠수함급이. 단지 우리의 주 전장이 서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의 그 막강한 A2AD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모는 안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국의 주 전장을 보죠. 저 불그레하게 해놓은데 저 머리꼭지 저걸 노스폴이라고 그러고 저걸 아틱 서클이라고 하고 북극해 아틱 오션이라고 하는데 저 땅과 바다를 다 털어가지고 저걸 하이노스라 그럽니다. 즉 하이노스는 땅과 바다를 다 털은 거고요. 이 주전장이 넓어요. 그리고 영국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주전장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뒤통수 뒤에 있는 북극 함대, 그러니까 러시아 북극 함대 사령부가 있는 무르만스크죠. 저 아틱 서클의 출발점이 저 아이슬란드 섬에 걸리거든요. 그 아이슬란드에서 무르만스크까지가 무려 3,0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0km 가면요, 우리가 제주 강정에서 3,000km 가면 호치민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모가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죠. 지금 영국 항모 최근에 북극해 훈련 마치고 바로 귀환했어요. 영국은 항모가 한 대가 나가면 한 대는 승무원들 쉬면서 항모 손보고 또 한 대 나가고. 그러니까 항모 한 척은 의미가 없어요. 최소 2척이에요. 최소 2척입니다. 한 척짜리 항모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모 한 척 대양야금 만들면 됩니다. 개소리 하는 겁니다. 개소리. 사기치는 소리예요. 알면서도 하면 간첩이고요. 모르면서 하면 멍청한 겁니다. 바보입니다. 저 이제 말 험하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모 만들어 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남중국해, 인도양, 남태평양에서 참치자비배 옆에 떠가지고 휴가를 즐기게 됩니다. 더 웃기는 건요. 이 군사력 얘기하면서 해군이 요새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전부 자동화 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인력 구하기가 힘든 생목숨 항모 2척 각 척에 5,000명씩 10,000명을 중국 애들 보고 수장시키라고 관짝으로 바다에 띄워놓나? 항모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살인자들입니다. 알면서도 주장하는 건. 살인 유발자들이에요. 간첩이거나 살인 유발자거나 바보예요, 항모는. 자, 항모의 예산 한번 따져보죠. 항모 2척에 F-35B 40대 기타 하면 예산이 25조 듭니다, 최소. 베스트 인력이 3,500명씩만 잡아도 7,000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 돈이면 뭐 할 수 있을까요? 한국형 공격 원잠 10척 짓는데 15조 들어갑니다. KDDX 이지스 구축함, 이거 요새 싸졌어요. 우리 내부가 국산화되기도 했고, 이제 컴팩트하게 짓기 때문에. 그 8천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2척 지을 수 있습니다. 10조면. 즉 10조면은 KDDX 이지스, 막강한 이지스 구축함 12척 짓고요. 공격 원잠을 10척을 짓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는 4,600명이고요. 왜 그러냐면 원잠에 100명씩 10척이면 1,000명이고요. 구축함에 300명씩 12척 하면 3,600명입니다. 즉 사람도 거의 절반이고요. 그 돈이면은 뭐 중국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어요. 저렇게 돼야죠. 저렇게 돼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죠. 뭐 애들 저기 동네 어린애들이 무슨 뭐 동네에서 뭐 어깨에 힘주는 물건이에요? 항모가?
25조 써서 어깨에 힘주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죠. 집 재산 팔아서 일단 넣고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영국이 활동하는, 영국 원잠이 활동하는 원자력 잠수함 서해가 낮기 때문에 활동을 못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알면서도 했다면 간첩이 알아서 하는 거짓 선동이고요. 모르고서 했다면 무식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자, 전 세계 해저 등고선을 어디서 알 수 있냐? 미국의 국립해양기후청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전 세계 해양 등고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얀 곳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땅입니다. 저기 장화짝처럼 생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보이고 그 옆으로 가만히 보면 영국이 보이고 영국 건너편에 프랑스가 보이고 이베리아 반도 목 부분에 해당하는 데도 보이는군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오른쪽 위로 쭉 펼쳐진 게 러시아고요. 그 중에 이제 그 북극해 쪽으로 섬이 하나 길쭉하게 나가 있어요. 중간에 바게트빵처럼 또 일부 또 다른 섬이 나가 있고요. 저 러시아 건너편에 있는 저쪽이 맨 왼쪽 구석에 있는 큰 하얀 게 저게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죠. 그래서 덴마크가 무지하게 영토가 넓은 나라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보라색 선 줄줄줄줄 거놓은 게 뭐냐? 이게 100m 이하입니다. 참고로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해의 중심부가 100m입니다. 서해의 중심 벨트가. 평균 수심은 49m인데 중심 벨트가 100m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서해에서 활동하고도 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 50m 이상만 돼도 뭐 충분히 다 활동하거든요. 40m도 활동해요. 저 노란 선이 50m짜리입니다. 노란 선이 50m짜리고요. 저기 보라색 선이 100m짜리입니다. 따라서 50m, 100m 사이면은 잠수함은 완전히 물속에서 쏴다닙니다. 저 바다 바닥이요. 평평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주 고르게 평평한 편이에요, 서해가. 울룩불룩하지 않아요. 평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다른 바다에 비해서. 근데 이제 조수가 세고 물이 탁하고 탁도가 높고 그래서 소음이 심하고 뭐 이런, 그래서 소나가 잘 작동 안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심 자체만 보면 얼마든지 5,000톤급, 6,000톤급 잠수함이 활동하고 남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드린 말씀은 이제부터 우리가 요번에 이제 그 중에 아주 악질적인 군사 기사를 쓰는 자가, KAI의 신임 강사장이,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던 정치 낙하산이고, 5명의 임원을 전격 해임한 것은 캠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훈 인사를 하기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한편 KF-21은 지금 개발이 쪽박찼다. 뭐 이런 한마디로 개소리, 헛소리를 어떤 기사가 썼습니다. 어떤 기자가. 기자라고 읽고 간첩의 시다발이라고, 기자라고 쓰고 간첩 시다발이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으실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단 그 예로서 자, 이런 자들이 언제 한번 제대로, 대한민국이 실제로는 셋으로 분열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정말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이 대통령까지 해먹는 그런 나라다. 이게 정부가 자주국방 떠든다고 다 같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는 군사평론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명한 진실인데 없어요. 그 다음에 항모 저건 간첩스러운 소리다. 아니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소리다. 이 얘기를 내놓고서 열심히 하는 군사평론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군사평론이나 유튜버의 그런 꼭지들을 보실 때, 물론 이런 간첩스러운 소리를 하거나 혹은 굉장히 그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구체적인 팩트로 가면 굉장히 정보가 빠르고 정확해요. 전 그래서 딱 귀를 나눠서 들어요.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이 사람 새로운 팩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팩트야 아니야 하고 다른 데 찾아봐요. 구글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이 엉터리 같은 거는 전혀 아예 접수를 안 해요. 머리가 뇌수가 그 부분에서 망가져 있는데 회로가 뭐 접수할 이유가 없죠.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꼭지, 두 번째 주제입니다.